네, 야. 지금 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일시에 몰려가지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기술진이 딱 또 대응해가지고 바로바로 대응하죠. 지금은 완전 정상화 시켜놨습니다. 네. 3프로 TV 앱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면호 교수 강의 들으신다고 완전 몰려버리셨네요. 네. 확실히 우리 기술팀 보강한 게 또 효과가 이를 때 근데 있습니다. 이제 서버 다운이라는 건 정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건데 네. 처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기분은 좋죠. 살짝 그런 보람이 있네. 자, 이면호 교수님의 강의 저희 3프로 TV 앱에 들어오시면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이 시작이 또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오늘 코스피는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해요? 네. 오늘 뭐 또 미국 증시도 올랐기 CPI, 때문에 예. 네. 그 나스닥 상승 영향이 좀 받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7.8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로 좀 출발을 해줬고 0.32% 정도 올라서 지금 2,47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네. 상승이 466개, 하락은 한 235개로 뭐 상승이 많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3포인트 올라서 0.43% 올랐고요. 783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상승이 840개, 하락이 이제 400개니까 2배 정도 상승이 많은 그러네요. 상태로 좀 출발을 해줬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1%, SK하이닉스도 0.7% 정도 상승을 일단 좀 잘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나 삼성 SDI, LG화학은 조금 약보합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0.8% 정도 올랐고 포스코홀딩스가 1.4% 정도 반등을 일단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출발들을 좀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마트 좀 출발이 좀 괜찮고요.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실적 뭐 기대감이 좀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네. 대형 마트 쪽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주가 좀 크게 올랐고 오늘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3.4%또 오르면서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DB하이텍이 3.5%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고 또 테슬라 관련주죠. 명신산업이 어제 후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4%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조선해양이 1.5%, 또 포스코케미칼도 한 1% 이상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가장 출발이 안 좋은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인데 아까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포드의 F150 네. 전기 트럭 거기 배터리 문제가 좀 발생했나 봐요. 왜요? 내용은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어요. 배터리 품질 문제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산 중단? 네, 일시적으로 중단하는데 근데 정확한 뭐 SK온이에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로 이노베이션? 알고 있어요. F150은.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3.5% 가까이 지금 그나마 급나가는 것 같습니다. 포드에서 탈만한 게 그건데 F150이요? 네. 타보셨어요? 봤지 그냥. 근데 진짜 베스트셀러죠. 미국에서 베스트는 미국의 그 매년 베스트셀러죠. 미국의 그 내륙 지방의 그 백인들 있잖아. 네. 미치거든. 그거. 컨트리송 좀 틀어놓고 네. F150 위스콘신 이런 데 가면은 다 죄다 그거죠. 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자세하게 뭐 어떤 그러니까 배터리 품질 문제라고만 기사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건 좀 나중에 확인해봐야 될 텐데 아마 그 우려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은행주가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좋진 않습니다. KB금융이 2.5%, 하나금융이 2.5%. 아무래도 정부에 이제 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배당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어제 오늘 좀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 2% 정도 좀 빠지고 있고 그 외에 한국항공우주도 마이너스 1.2% 정도 좀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뭐 좀 견조한 편인데 뭐 개별 기업 간의 어떤 호황지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도 역시 그 에코프로비엠 요즘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1.7% 주가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5% 정도 올랐고요. 또 첨보가 3% 정도 아이고 뭐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2차전지 소재 쪽이 굉장히 좀 아니, 뭐, 수주가 뭐 100조씩 돼버리고 뭐그 거기에 다 일단 넣어야 될 거 아니야. 2차전지 소주.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첨보, 에코프로 BM, 뭐 엔캠 이런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가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고요. 그 외에 TSE나 원익QNC 같은 반도체 뭐 소부장도 오늘도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한국도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하고요. SM이 오늘 주가 2% 오르는데 이제 거의 공개 매수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9천 원까지 올라왔고 이제 법원의 판결이 좀 남아 있는데 아무튼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공개매수 응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또. 네 어제 그렇게 보니까 싼 또, 가격에 공개매수 12만 하느냐. 원에 뭐 SM.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참. 그리고 오늘 뭐 메디톡스 또 뭐 클래시스 같은 이제 헬스케어 쪽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에코마케팅이 마이너스 1.6%,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1%, 스튜디오 드래곤이 마이너스 1% 정도인데 일부 바이오하고요. 게임 컨텐츠 쪽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수급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한 300억 정도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한 240억 정도 매도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들이 한 500억 정도 코스피에 좀 들어왔는데 오늘 그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은 좀 사고 있어요. 자동차 전기전자 좀 매수하는데 반면에 좀 파는 거는 아마 서비스 업종 네. 카카오 파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금융주 그리고 화학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일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매도 기조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 업종에 대해서 일단 매도인데 주로 좀 많이 파는 거는 화학 업종. 아마 SK 이노베이션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학주를 좀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업종과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창투사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그 2차 전지 장비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좀 좋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도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에 강한 게 뭐 비메모리 쪽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인데 소재 장비인데 오늘도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선주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오늘도 대우조선해양이 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끌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한 1.3% 그래요?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조선주도 좀 2차 전지 못지않게 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백분원 소리 올린다 이거죠? 네. 그리고 OLED 관련주들도 최근에 힘이 좀 굉장히 좋은 게 애플 아이패드에 OLED가 아마 내년에 탑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 나오면서 계속 연일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여행주나 이런 리오프닝주들이 좀 좋아서 오늘 한국에서도 좀 여행주가 좀 일부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반면에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은 카카오가 좀 빠지다 보니까요. 인터넷 서비스 업종 안 좋고 정유주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영향 때문에 좀 좋진 않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 좀 부진하고 건설주도 뭐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진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딱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 해야 된다니까. 그죠?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은행주 투자가 제일 어렵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은행주 투자가 제일 쉽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 네. 그분들 논리가 이거든. 야 은행주 이자보다는 배당이 더 나오지 않나? 막 이런 걸로 이제. 근데 또 지쳐서 제일 팔기 좋은 게 은행주야. 왜냐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을 거 같거든. 다시 못 사요. 그래서 은행주를 들어갈 때는 늘 제가 말씀드린 은행주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딱 내가 요 많이 빠졌네.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나 10% 내지 20% 먹어보겠다. 딱 그럼 20%는 미련 없이 팔아야 된다. 아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투자의 패턴을 보여요. 은행주가. 근데 이런 어떤 그 장애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나. 그죠? 이게 공공재 성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네. 네. 아이고야 은행 참 뭐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은행은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오른 은행주 이번에 조금 쉽지 않고요. 네, 정부 이제 규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좋지 않고. 근데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제가요?
지금 그 이명록 교수님 강좌를 지금 찾다가 잠깐 지금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예. 조금 더 친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니 3프로 TV 앱 하면 딱 팝업창 뜨는데 뜨는데 안 나오던데. 나와요 나와. 나는 나오는데. 바로 나오니까. 바로 나와. 제 앱이. 난 또 혹시 니나노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니나노가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니나노 홀 나르고 네, 있지. 니나노도 많이 완전 갔죠. 니나노야 니나노. 이제 회사 이름 앞에 일일이 한 번 더 붙습니까? 니나노 신소재. 신고가. 예. 신고가 돌파 축하드립니다. 13만 원. 얼마 팔았지? 제가 한 8만 원대 8? 아니었을까요? 7, 8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괜히 얘기했네. 예. 아니 뭐 그래도 뭐 저도 익절이니까 뭐 그렇게 뭐 서럽진 않습니다. 네. 13만 원. 13만 원. 매물 없어. 신고라서. 대기 매물이 없네. 13만 원입니다. 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점프로 팔았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13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요 정도 시장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는 좀 2차 전지나 반도체 빼고는 네. 조금 그래도 좀 약간 부진한 좀 흐름이 오늘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들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안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DS 투자증권의 이제 구성중 연구원님이 수주 모멘텀과 이제 밸류에이션 모두 보자 이런 내용이고, 이게 2차 전지가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 위축과 마진 훼손 이런 좀 우려가 있긴 있었는데 결국 수요는 견조했고 단가이나 압력도 없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제 수주 모멘텀인데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요 양호하고요, 공급도 조기 가동 잘 되고 있고 환율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네. 또 비용도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비가 늘어나니까. 다만 여전히 그 중장기 공급 개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수요 위축 우려는 좀 어느 정도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현지의 증설하는 여부랑 AMPC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공장 짓고 생산하면 그 세금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예.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3월에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확정이 되니까 보시면 좋겠고, 그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서 40조 수주 받았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금액도 금액인데 원래 삼성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주로 이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하고 맺었다는 건 완성차도 배터리 제조사 다변화하는 것처럼 배터리 제조사도 이제 한쪽에만 안 준다. 골고루 다변화한다. 이렇게 좀 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2년에는 LG가 좀 수주가 좀 많았는데 23년부터는 삼성 SDI가 좀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뭐 투자들을 좀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삼성 SDI 확대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주요 이 배터리 제조사 대상으로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양극재 기업들이 어디다 공급하는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당연히 한국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한국 쪽에 하고 있고 일부 중국 기업들도 한국에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유미코어가 원래 사실 제일 유명하죠. 예전부터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배터리 3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달에 이벤트가 좀 있어요. 2개. 3월 1일 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의 날이 좀 열리게 되는데 그때 마스터 플랜 3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뭘 발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가 전기차 발표할 것 같고 4680 배터리도 좀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올 것 같고요. 업스트림은 이제 광물 투자죠.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확대,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이제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날 발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좀 나오는 게 인플레 감축법 세부 법안이 이제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AMPC 첨단 생산 세액공제 예산을 이거 한도가 좀 부여되는지,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못 주거든요. 근데 한도가 없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양극재를 무조건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게 좀 명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도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보조금 받게 해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각 시나리오 별대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AMPC 예산안에서 한도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FTA 체결국에서 네. 양극재 만들어라 이러면 가장 좋은데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공장 있는 이런 소재는 괜찮고요. 네. 근데 반대로 한도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북미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LG엔솔이나 포스코케미칼 이제 북미 쪽에 공장이 네. 건설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한도도 있고 북미에다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최악이죠. 요거는 그럼 좀 주가에 요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이런 이제 세부 법안이 좀 나오니까 그거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주주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양극재 시장 성장률인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하이니켈이죠. 니켈 비중이 뭐 80, 90. 요게 성장률이 높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강희진 연구원님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요즘에 좀 약간 달라진 게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요즘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정책을 끌고 나갈 것 같다. 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브랜드도 선진시장 이제 중심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이나 자산 소각이 그냥 아예 그냥 한 번에 보여주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주기 하다가 큰일 나지. 돈만 쓰지. 예. 그래서 아마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꽤 되거든요. 사실 이제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진 것도 사실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각 3사가 이렇게 이제 중장기 주주 친화 정책을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이 표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전에 보면 일회성으로 배당했던 적도 사실 있고 자사주 매입도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 소각을 사실 해야 되는데 소화해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방어하는 목적으로 좀 많이들 했는데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을 떠나서라도 이게 지배구조상 현대모비스 주가 오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리가 지배적이었죠.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 지분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그리고 3사 모두 자사주 소각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리스크도 좀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 도요타, 혼다가 지금 PER이 11.3배고 혼다가 9.7배거든요. 근데 지난 12년간 현대기아 평균 PER이 7.1배, 6.8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더 낮죠. 뭐 5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현대차 보통주 우선주 괴리율인데 괴리율 꽤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50%거든요. 네. 삼성전자하고 보통주 우선주는 괴리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선주가 네. 보통주랑 좀 괴리율이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괴리를 좁혀지는 거 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50%는 좀 너무 과하게 벌어진 거 아니냐. 정프는 그럴 때 머리 아픈 바벨 전략을 해. 둘 다 사버리죠. 본주와 우선주를 네. 동시에 그 전략 이미 한번 써봤는데 그 실패 전략으로 이미 네. 드러났습니다. 네. 뭐였죠 그게? 금호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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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 우선주, 본주랑 금호석유. 우선주. 네. 와, 동시에 살면서 저는 되게 스스로한테 감탄했거든요. 이런 전략도 있었네 하면서 본주 사고 우선주 사고 본주 오르면 본주 먹고 우선주 오르면 우선주 먹고 와, 참 전략 좋았던 것 같은데 둘 다 결과 안 좋지 않았나요? 둘 다 결과 안 좋습니다.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을까? 최근에 조금 본전 이제 바닥에선 좀 반등했는데 자 금호석 아니 새해에 대해서 좀 달라지기로 했잖아. 달라져야죠. 응? 아니 언제까지 뭐 징징쇼 언제까지 그러니까 달라지기로 정프로 했는데 자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올해는 이제 정프로의 해로 정프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뛰어난 수익률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김영근 연구원이 이제 반도체 쪽인데 자동차용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는 이제
뭐 제목이고요. 이제 요약만 해봤는데 파운드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실적 발표를 했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요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대부분 이제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 1분기까지는 좀 안 좋다. 근데 이제 하반기는 좋아진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고 자동차는 다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회복과 자동차형 성장인데 TSMC만 해도 자동차 작년에 74% 성장했고 올해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고객사 재고 조정은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자동차. 네, 자동차는 굉장히 다들 좋게 보더라고요. TSMC가 자동차형 반도체도 많이 만들어요?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아, 쪽에서. 그래요? 네, 자동차도 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형 반도체는 대체로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싸다. 뭐 싸고 이렇게 뭐 몇 나노 이런 게 거의 뭐 의미 없는 아주 초정밀이 네, 아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TSMC가 엄청 만들거든요. TSMC는 뭐 정말 다 고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UMC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여기도 이제 그 파운드리 점유율이 좀 높은 회사거든요. 자동차형 매출 82% 작년에 성장했고 올해도 자동차가 주력이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좀 재고 정상화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모바일이 1분기에 저점 형성하고 상반기에 재고 조정 끝난다. 차량용은 170% 성장할 것 같고 PC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결국 핵심 뭐냐면 자동차 계속 좋고요. 그 상반기 내에 모바일이나 이제 우리 한국의 디램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고 조정 끝나간다. 그러니까 하반기 좋아진다고 보는 의견들을 대부분 파운드리도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아진다는 게 자동차의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제 반도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가 팔리면 더 많이 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 부호는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용 반도체. 예. 근데 내가 볼 때 자동차의 반도체는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내가 요번에 아는 분이 차를 바꾼다는 거야. 네. 좀 이전에 좀 자산이 좀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 솔직히 내 차를 뭘 아나. 근데 같이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자. 뭘로 그래서 가셨어요? BMW 한번 타봤거든. i7? 아니 그 i7 말고 이제 세븐 그냥 시리즈인데 세븐? 그게 가솔린 차야. 예. 그 뒷좌석에 같이 둘이 앉아봤어. 예. 와 시어터가 시어터 쫙 내려와. 아, 앞뒷좌석 사이에 이걸 딱 누르니까 몇 인치짜리예요? 그게 뭐 웬만한 노트북 두 개만한가? 한 노트북 한 두 개만한 게 쭉 내려와. 아니, 뭐 물론 그- 이제 운전에는 불편해. 운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 이제 뒤에 보이냐? 근데 안 보인다더라고. 안 보이시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아니, 대부분 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이에요? 플렉서블 아닌데 이렇게 접혀져 있다 쭉 내려온다니까. 접혀졌다 접혀졌다 내려온다.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그걸로 딱 영화를 틀었는데 그리고 이제 깜깜한 영화관 모드가 돼. 아, 유리창이 약간 이게 깜깜하게 만들어줘. 그 느낌적인 느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돼요? 된 것 같은데. 몇 시에 타셨지 시간이? 아니 오후 한 4시쯤 탔어요. 5시 반쯤 타고 아니야. 해질 때는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딱 보면서 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니까 그런 거 만들면 뭐 벤츠를 안 만들면 뭐 그러겠잖아. 그러면 그런데 다 반도체지 뭐. 그래요. 7 시리즈요. 새로 나온 건데 사실 7 시리즈가 벤츠한테 완전 박살났잖아. 뭐 과거 급이 다른 차가 네. 돼버렸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일단 사이즈를 키웠더만. 롤스로이스만큼 키웠어. 네네네. 사이즈 벌크업을 했다. 그래요. 반도체가 점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그치. 팩트다. 그죠. 예. 네. 자동차용 반도체. 네. TSMC가 또 1위군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도 이제 상반기가 좀 저점이다. 음. 이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 기대감은 요 지표를 보면은 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 뒤에 잘 안 보이는 운전하실 때 그 룸미러도 그 카메라로 바꾸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극복의 대상이야. 요즘 카메라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룸미러. 와, 근데 진짜 그 뭐랄까 이게 선명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계속 이렇게 제 눈에 맞춰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요거 예, 룸미러. 근데 그 카메라로 되니까 그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 시원하게 이렇게 뒷면에 그냥 싹 보이는데 살짝 걱정되는 건 이제 어쨌든 카메라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뭐
일이 생기면 하여튼 뒤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딱 끊기면 그렇지. 그런 근데 야 그거 참 좋긴 좋더라. 백 칠 때 있잖아. 백? 후진할 때 예. 뒤에 후방 카메라 후진하는 걸 백친다고 나 처음 들어봐. 백칠 때? 아니 백 친다고 안 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백친다. 이거 후진한다. 내가 굳이 뭐 빠꾸 칠 때라고 해야 돼? 아 빠꾸. 아 차라리 그건 좀. 예. 근데 할 때 보면은 예. 뒤에가 이렇게 카메라 들어오지거나 성형외과 가지고 뒤에가 침침하게 안 보일 때 보면 이게 줄이 안 보일 안 때가 보이지 안 있잖아. 보이죠. 눈 오고 야 막. 좋은 차는 다르다고 딱 누르니까 싹 제거가 되더라. 카메라 어. 앞에를 싹 빨개지는 효과가 있다. 뭐가 닦아줘요? 그런가 봐. 뭐 뿌리든지 어. 그런 게 기능이 있더라. 그 트렁크에서 누구 하나 나와서 싹 닦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점점 하여튼 뭔가 불편한 것들은 다 개선을 또 해 나갑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이 정도 보면 네네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빽친다는 지금 굉장히 생소한 단어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아. 빡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음. 빡치는 거 이게 열리는 거고 빽치는 건 뒤로 가는 거. 안 쓰나? 나만 쓰나? 저는 처음 들어봐요. 빽친다. 아 카메라 세척 기능이 있대잖아, 저거. 네. 초음파로. 초음파로? 그 물로 치겠어? 물 찍찍 나오겠어? 에이, 참. 초음파로 그게 닦아져요? 큰가 보지. 난 그냥 나 기능만 봤어. 근데 어.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 우리 같은 있긴 사람들은 막 있죠, 예. 워낙 자기도 알 수 있는데 워낙 내 후진이 약하잖아. 예. 우리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죠. 네. 이거 중요하죠. 그거는 요즘 사실 감으로 이렇게 뒤에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카메라 다 달려 있으니까. 옛날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서 예. 팔 근육 보여주고 이런 거. 퉁 부딪히면 이제 뭐팍 거기고. 네. 끽 하면서 이제 문 한쪽 긁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정말 워낙 센서들이 발달해 갖고 센서들도 다 반도체죠, 뭐죠. 그렇지. 네. 다 만들어. 요즘 문도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다 돼 있더라고. 근데 문은 굳이 버튼을 열어야 되나 저그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이렇게 문을 뜬 열는데 버튼을 누르래. 네. 그래서 내가 옆에 문콕이 될 것 같더라고. 문이 확 열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네. 다 센서가 다 잡아준다 이거야. 어? 이렇게 근데 좀 우리- 그건 좀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딱 문으로 탁 착용감 있게 열고 딱 문콕 직전에 잡을 때 그 쾌감. 예. 그리고 이제 딱 이게 살짝 삐집고 나오면서의 그 아직 난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지 않았구나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저 뭐지 제네시스 G90이었나? 하여튼 그것도 보면 그 문 열고 닫는 게 있어요 버튼식으로. 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기계를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주행도 차선 그거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냥 핸들만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차선 유지. 어. 차선 유지는 근데 어. 꽤 잘 되더라고요. 잘 돼? 예. 그 그랜저도 이미 그 다 적용됐었거든요. 차선 유지 잘 돼요. 모르겠어. 난 어쨌든 내 차에도 차선 유지는 안 돼. 지금 타고 있는 내 차도 차간거리 그거는 되거든. 차간거리. 그거 딱 그렇죠. 딱 그렇죠. 크루즈 그걸 눌러버리면. 근데 예. 불안해. 아주 일반적으로는 별로 안 불안한데 이게 그게 있더만요. 차간거리 유지했어요. 앞차랑 뭐 40m 정도 유지하고 가. 근데 한 차가 껴들어와요. 그럼 이제 바로 또 걔랑 또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껴들어오는 순간에 얘가 약간 인식을 좀 늦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거의 뭐 부딪히 제가 이제 브레이크 밟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조금 차 껴들어오는 거 요거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너. 이게 뭐 인터체인지 같은 데도 코너 돌 거 아닙니까? 와 그때 그 애가 막 엄청 밟아요. 앞에 차가 없다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겁나지. 꽁술 타지. 야야야야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아직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음, 큰 차든 작은 차든 경차든 전자화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건 확실해. 네. 네. 그건 확실해. 그지? 그럼 뭐 점점 네. 더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가 얼마나 커졌어. 옛날에 디스플레이 요만한 거 어떻게 봐니? 디스플레이. 그렇죠. 운전석 옆에 디스플레이 네. 있잖아. 예.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뭐 이따만 해가지고. 20몇 인치 뭐 이런 게 막 네. 그치. EQ 시리즈 보면 뭐 EQ 시리즈가 저거야?
전기차. 전기차죠, 전기차. 네, 전기차죠. 벤츠. 메르세데스. 네. 나 또 하나 얘기해 줄까? 벤츠 얘기 나오면 뭐죠? 꼭 하는 얘기. 벤츠? 독일에서 벤츠 500 가면 일기장에 쓴다니까 애들이. 네. 독일에서 그만큼 벤츠 보기가 힘들답니다. 네. 전 세계 벤츠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사고 있죠. 네. 자, 우리 영희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떼는 듯하게 이렇게 가지 아니, 마세요. 아닙니다. 네. 진저리를 쳐 이렇게. 아니. 네, 빨리 가야지. 자,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